내가 좋아하는 노래 알아서 틀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성향의 옷들을 그냥 추천해주면 바로 그거에 따를 것 같아요. AI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하는 거는 인간의 몸도 편해지지만 뇌까지도 사실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뇌가 쇠퇴하게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이 트렌드에 관한 정말 많은 자료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책들 다 보지 않으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봐도 내년 트렌드를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2026년 돈 버는 트렌드입니다. 연말이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내년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쫓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트렌드 코리아가 대표적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이런 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주제, 그리고 또 제가 공감하는 주제, 왜냐면 제가 공감하지 못한 거는 저도 소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또 행크TV에 맞는 주제를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공통된 키워드가 있어요. 정말 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에 대한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를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저는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부터 그 다음에 이런 기업, 소비 패턴까지 모든 게 바뀌는 시점이 바로 AI가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AI 이거를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거는 유튜브만 보더라도 바로 답 나오지 않나요? 이제는 집안일을 로봇이 합니다. 월 70만 원 들여놓으면 파출부보다 싸네요. 왜냐면 제가 파출부도 써봤는데 4시간에 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4시간 일하는데 월 70만 원이고 파출부 분들이 해주시는 게 청소하고 세탁, 설거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0만 원에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파출부보다 훨씬 더 괜찮지 않나? 섬세한 손기술, 이게 열세긴 하지만.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벌써 수만 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에서 무인 배송까지 해줍니다. 자기 차를 트레일러에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차주한테 운전해서 이제 당신이 주인입니다 해서 찾아가는 건데, 저는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요즘 뭐 새벽 배송이나 여러 가지 배송 시스템도 노동자를 너무 가혹하게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근로 노동 문제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로봇으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택배 포장을 하는, 택배를 분류하는 그 작업장에서 과로사로 사람이 죽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뉴스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일을 로봇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 더러운 일, 그 다음에 노동 투입이 너무 힘든 일은 지금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택시부터 가정, 기업까지도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 시기가 왔는데 그게 바로 2026년이 그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들어가면 우리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판단하고 제안하는 제로 클릭. 여러분 쇼핑을 할 때 클릭 몇 번이나 하시나요? 이제 앞으로 클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플랫폼들이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클릭의 단계를 대폭 줄이고 있다. 제목이 제로 클릭입니다. 이제는 클릭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만큼 최적화를 해서 추천을 잘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음식, 의류,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따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광고를 보더라도 내 성향을 보고 내가 한번 클릭했던 게 트래킹되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추천 영상, 사람마다 뜨는 영상이 다르잖아요. 이제 쇼핑몰까지도 그런 AI 기능을 적용해서 한번 클릭했으면 이분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조합을 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판매하고 먹이고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클릭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가능성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들도 기업에서 다 이제 활용을 해서 알아서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기능 보셨나요? 유튜브에서도 한 음악만 틀어놓으면 예전에 80년대 가요를 틀었던, 90년대 가요를 틀었던 하나의 음악을 틀면 이 음악에 맞는 음악들이 그 다음에 자동 재생이 됩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이 영화를 한번 봤으면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이 영화도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이미 그 성향이 다 분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모든 기업들은 AI를 활용할 것이고 제로 클릭을 목표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제로 클릭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쇼핑몰
쇼핑몰에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뭘 살지 막 검색을 한 다음에 쇼핑몰 접속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골라낸 다음에 가격 비교도 해요. 어디가 더 싸지? 예, 가격 비교도 하고, 이걸 장바구니 담았다가 그 다음에 결제를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클릭을 몇 번이에요? 5번이 아니라 이 한 구간에서도 몇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로서는 시간 투여가 많이 되는데, 사람은 점점 더 편한 거를 원하잖아요. 제로 클릭이 등장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됐다 하면 그냥 검색 한번 하면 결제까지 바로 되는 노클릭이에요. 노클릭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떤 걸 이용하시겠어요? 소비자라고 하면 저 같아도 나의 성향을 숨기고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씩 찾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알아서 틀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성향의 옷들을 그냥 추천해주면 바로 그거에 따를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만 제로 클릭의 시대는 대세다, 거스를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릭 없이 쇼핑하는 시대에 월마트, 미국을 대표하는 마트죠. 월마트도 제로 클릭 쇼핑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즉 소비자 성향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추천해준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돌아보지 않아도 너 어차피 이거 살 거잖아,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해서 추려주고 이 중에서 그냥 딱 골라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저녁 식사 메뉴를 추천해줘 하면, 그런 식재료들을 사줘 하면 알아서 월마트 상품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게 제품 추천하고 결제까지 연결 없이 해주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고 합니다. 야, 정말 편리하긴 하겠지만 나의 모든 걸 누군가 꿰뚫고 있다고 하는 게 놀랍고 무서운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런 거를 소비자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 사업에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최소한의 클릭을 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지, AI 시스템이 나오면 그 큰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수동적으로 단골만 계약해서 저 단골 손님이 뭘 좋아하실지 이게 내 뇌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판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기업들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점포, 나의 쇼핑몰, 온라인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AI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하는 거는 인간의 몸도 편해지지만 뇌까지도 사실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뇌가 쇠퇴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트렌드는 픽셀 라이프입니다. 짧고 빠르게 소비하는 픽셀 라이프.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쪼개서 작은 단위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후에 빠르게 폐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어떻게든 신규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저게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픽셀 라이프가 뭔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원래 음식을 여러 개 시켜야 되는데 한 그릇도 무료 배달, 그냥 작은 단위로도 판매가 가능하고 빨리 소비하고 그냥 없앤다는 겁니다. 1000만 1인 가구래요. 1인 가구가 1000만입니다. 배민에서 드디어 한 그릇 무료 배달 서비스를 론칭한 다음에 2천만 건을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마케팅이 주요했다는 거죠. 이거 그냥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담아서 최소 주문 금액 2만원, 뭐 3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그냥 작은 단위도 판매 한번 해봐 했더니 그게 매출이 많이 일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도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1인 가구가 못 먹는 과일이 좀 있거든요. 큰 과일을 못 먹는데 메론, 수박 이제는 잘라서 이렇게 용기 예쁘게 담아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과일 소분하고 커팅까지 해주니까 소비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격. 한꺼번에 많이 사야 가격이 다운되는데 아니, 다 필요 없어. 내가 편리하고 딱 내가 먹을 만큼만 된다고 하면 가격이 좀 높더라도 나는 이렇게 픽셀 단위로 소분된 이런 거를 나는 선호해. 그래서 소비자의 성향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만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임대라고 하면, 월세라고 하면 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최소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월 단위, 연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며칠 단위, 단기 임대, 월보다도 더 짧게 계약하는 걸 단기 임대라고 하는데, 이 단기 임대가 과연 사람들한테 먹힐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여러분들 33M2라고 할 겁니다. 33M2는 33제곱미터라고 해서 10평이 안 되는 조그만 주거 공간을 임대하는 플랫폼을 말하는데 33M2가 시장이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커졌더라고요. 지난해 단기 임대 거래액만 840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1분기에만 350억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거를 공급하는 사람만 익숙한 게 아니라 이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단기 임대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단기 임대가 없었을 때는 이게 주 수요가 주거하는 수요가 아니라 비즈니스 수요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수요는 기존에는 어디에서 소화를 했을까? 거의 호텔 아니면 모텔입니다. 호텔하고 모텔 가면 편리하게 수건
같은 거 빨아놓지만 내가 정상적인 이런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침대부터 여러 가지가 다 세팅되어 있다고 하면 모텔이나 호텔보다는 훨씬 편안한 환경에서 비즈니스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수요가 이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좀 안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38%는 출장이나 업무 차원의 체류인 거고, 그 외에 임시거주, 그다음에 학업, 여기 공부하러 왔을 때 이런 수요도 한 70% 이상이 거의 비즈니스 및 학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월세로 놓으면 50만 원을 받는데 단기 임대를 놓으면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단기 임대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에 그냥 빈 방만 있는 게 아니라 침대, 소파, 이런 TV 기본적인 걸 갖춰놓으면 단기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아파트도 보면 아파트도 지금 단기 임대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서울에도 비즈니스하러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서울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나온 게 일주로 나왔어요. 일주에 142만 원.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일주에 138만 원. 이제 주 단위로 놓는 거죠.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단기 임대로 늘렸을 때 훨씬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 살다가 안 나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14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 임대의 수요는 거의 비즈니스나 학업 수요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율이나 마지막 엔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제가 경험상 부동산은 돈이 없고 이렇게 시세가 낮을수록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지저분하게 쓰고 연체하거나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단기 임대는 오히려 그걸로 해서 고생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가구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1.5가구가 무슨 가구인데, 보면 1.5가구는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나 심리적인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그리고 나 혼자 다 쓰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내가 원래 혼자서 써야 하는 공간, 주방이나 세탁실이나 이런 공간을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주거 방식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쉐어하우스, 고시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침실은 따로 온전히 개인이 쓰는 거고, 주방하고 거실을 함께 쓰는 이런 게 바로 코리빙인데, 쉐어하우스처럼 거실, 주방 공용 공간을, 원래는 공용 복도, 공용 엘리베이터인데 집에서도 공용 부분이 있어서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월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코리빙의 형태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프랑스에서도 원래 있었던 거주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월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형태의 임차인들이 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 단기 임대도 있겠고, 단기 임대는 쪼개서 기간별로 가구나 이런 걸 세팅해서 넣어주는 방식이고, 아니 나는 방 4개짜리인데 이거 단기 임대 수요가 없는데, 방 4개짜리면 거실과 주방을 공용으로 만들고 방 1, 2, 3, 4를 각각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사람에게 임대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위치가 비즈니스 수요, 학업 수요가 되는 곳은 이 형태로도 제공을 하게 되면 수요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뷰병에 걸린 사람들, 뷰병. 요즘 사람들이 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뷰병이라고 했는데, 뷰는 집을 선택할 때 산, 숲, 강, 이런 탁 트인 전망이 있는 곳을 선호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TV 보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자연 속에 있는 테라스에서 나 혼자 있는, 옥상에서도 나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공간을 좀 갖춰진 곳,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뷰를 갖춘 곳이면 그거를 더 선호한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외국은 강뷰보다는 마운틴 뷰를 더 높게 쳐줘요. 마운틴은 산이잖아요. 산은 사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운을 주기 때문에 더 플러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강뷰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마운틴뷰, 한강뷰, 숲세권 이런 거를 갖춰지면 훨씬 더 괜찮다. 같은 평형인데요, 무려 15억 차이가 난다고.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 따라서 나가서 보면 안 되나? 집안에서 걸어서 나가면 그 15억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딘데?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84제곱미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레미안 원베일리인데 매매가 75억, 61억. 야, 이 왜 이렇게 차이나?
자, 그림 같은 한강뷰. 여기는 그림 같은 한강뷰가 있으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고, 발이 튼튼한 분들은 한강은 나가서 보는 거야 해서 61억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전에는 이런 뷰 차이가 1, 2억, 2, 3억이었는데 야, 뷰 차이가 15억 차이면 그림 그 이상의 값이에요. 저도 이 기사는 좀 놀라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낙찰받았던 사례입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인데 이렇게 물건을 샀을 때 1층, 2층, 3층 돼 있었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되어 있었고, 보시면 3층에 지금 창문 되게 조금 있죠. 창문도 여기 조금 돼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거실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쪽이 벽이어서 여기 지금 방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뷰를 선호하잖아요. 저는 최신 트렌드를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뚫었어요. 뻥뷰를 만들었습니다. 짠! 여기가 바다가 보였었는데 이렇게 가리고 있었네요. 이렇게 침대에서 바다가 쫙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실제 사례입니다. 유튜브로 찍을까 하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실 것 같아서 유튜브는 생략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뷰 되게 좋아하는데 한강뷰는 무슨 죄송합니다. 한강뷰 아까 15억인데 왜냐면 제 거 뷰를 보면 감히 한강뷰를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낙찰받은 집입니다. 충주에 낙찰받은 집인데 거실이에요. 거실에 이렇게 뻥뷰는 제가 뻥뷰죠. 이렇게 사면이 강을 딱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정말 예술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제가 이거를 낭만포레라고 해서 숙소로 했더니 지금 11월까지도 많은 분들이 여기 묵고 가시면서 또 감동하셨는데, 자, 이렇게 좋은 뷰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매매가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숙박업을 할 때도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 현재 상태에서는 그 뷰를 살리지 못했지만 요즘에 건축 기술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다를 보이게 하고 이렇게 호수를 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유일무이한 숙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부동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추구하느냐, 이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뷰병에 맞게끔 투자를 잘하고 있는 송사무장입니다. 제가 부동산, AI, 픽셀 단위, 그 다음 쇼핑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 왔어요. 2026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아, 정말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또 느껴보시면 아, 나는 어떤 모드를 취해야 하지? 어떤 걸 더 버리고 어떤 건 추구해야 되는지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빨리 바뀌어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아니라 이렇게 AI가 나오고 나면 아마 1년 단위로 세상이 바뀌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멍하니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영상과 이런 책만으로도 내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버려야 하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6년 돈 버는 트렌드, 바뀌는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멋진 2026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